네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되게 중요합니다. 수입하시는 분들.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.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눈 뜨고 코를 베어갈 수 있다. 서행하세요. 그 관세 통관 업무 진행해주는 우리가 수입할 때 그런 법무법인 이런 데서 우리의 돈을 꼼수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. 이러지 않는 방법을 지금 오늘 영상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예방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혼의 아빠입니다. 제가 제 영상 들어보니까 한 1.5배속으로 들어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날씨 좋네요. 미세먼지도 없고 오랜만에 영상을 자주 찍어 올려야 되는데 뭐 본업도 있고 부업으로도 하고 있고 이 쇼핑몰 관련된 컨텐츠 올리는 거를 약간 소홀하게 됩니다. 간단하게 찍어 올려면 되는데 느리지만 계속 할 겁니다. 1430명이나 구독해 주셨어요. 카페에는 한 700명 800명 계신 것 같고, 어떻게 보면은 저를 보고 이렇게 가입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건데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중국에서 물건 수입해서 판매까지 해보기 뭐 이거를 올리고 있어요. 그래서 메이크업 박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, 이게 보니까 조만간 영상 정리해서 마지막 올릴 거고요. 마지막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냐, 이거를 실패 확률, 시도 확률, 이거를 간접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게 도움 제가 드리는 거니까 해보고 있는 겁니다. 그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그 관세에서 창고비를 한 몇만 원을 받더라고요, 먼저. 근데 참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, 잠깐 있는데 3만 원이 들어가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. 그죠? 잠깐 있는데 콕 찍고. 왜냐면 좀 생각해보면 3PL 업체에서 1 곱하기 1 곱하기 1m 80 높이 1m 80을 보관료 한 달에 받는데, 한 달이요, 한 달 16,000원 2만원 이렇게 받습니다. 저렴한 데가.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양을 잠깐 하루 찍었다고 3만원을 받는 거는 좀 이상하죠. 그래서 보니까 알려주신 거예요. 동일한 시기에 이제 수입하신 분이 그 예상 비용이 먼저 청구가 되고, 그럼 그 돈을 내야 돼요. 예상 비용을 청구한 거를 저희가 돈을 내고, 나중에 실제 최종 정산액이 나오면 저희가 돈을 더 냈습니다, 이걸 돌려주세요 해서 환급받는 식인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수입을 한 군데에서만 한 품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막 여러 가지를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수입도 하고 여기서 매입도 하고 사오고 또 직접 또 구매도 하고 판매도 하지만 여기저기서 또 사든단 말이에요. 물건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몇 천 개니까 취급하는 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눈먼 눈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냥 몰라, 뭐 수많은 메일 중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돈은 못 받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그런 것도 노림수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. 뭐하러 3만원 먼저 보던 만원 먼저 받고 나중에 추후 돈 더 달라고 해도 되고, 나중에 청구된 거 보니까 6천 얼마가 청구가 됐습니다. 근데 6천 얼마도 사실 창고 보관료 명목으로는 좀 세지 않나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궁금해서 그 통관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, 그런 데서 좀 이런 고객들 등쳐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그러니까 저는 고객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판매하는 입장이니까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입장이지만,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쪽한테 고객이지 않습니까? 이 세관한테. 근데 또 세관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. 세관을 선택하는 건 가능하나, 분명히 내가 수입을 진행하는 배대지나 업체, 배대지나
구매 대행 업체, 그러니까 직구 업체, 그 업체에서는 본인들이랑 좀 협약이 된 그 통관 업무 수행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. 거기서 주로 이렇게 해오겠죠. 근데 내가 어느 업체에서, 큰 업체에서 하고 싶다, 그러면은 그렇게 요청을 하면 또 진행은 된다고 합니다. 제가 세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.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달리 했습니다. 고객을 등쳐먹을 수 있을까? 내가 세간이야. 그거를 이렇게 물어봤죠. 네. 방금 얘기했던 방법도 제가 볼 때는 눈먼 돈 확보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,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가 얘기한 건 창고 보관 기간을 뭐 날짜 핑계를 대면서 좀 더 오래 갖고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창고가 항상 꽉 차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차 있는 시간 동안 돈을 더 받는 거니까. 또 관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. 관세하고 부가세. 그러니까 부가세는 10%고요. 관세는 품목마다 틀립니다. 품목마다. 이거를 외운 사람은 진짜 천재고 보통은 못 외워요, 그 품목을.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세상에 물건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 그 물건마다 카테고리를 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용품은 8%, 장난감은 9%, 뭐 미용용품은 7%. 이게 예입니다. 이거 아니에요. 저 몰라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이 관세를 7%만 내도 되는데 이거를 한 막 8%, 9%짜리로 바꿔가지고 더 받는 양아치 짓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청구한 품목이 그 통과하는 그 품목과 맞는 건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게, 눈먼 돈이 발생하지 않게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해 주시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